표류기는 핸드릭 하멜이라는 네덜란드의 선원이 제주도의 난파에서 13년간 조선에서 보고 겪은 경험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일본 나가사키는 일본이 세국 정책을 쓸 때에도 네덜란드와의 교역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하멜이 네덜란드 선단에서 맡은 역할은 항해 중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하는 서기였습니다. 글을 알고 기록을 남기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선원들과는 달리 귀국한 뒤 표류기를 쓸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조선에 대해 글을 쓴 목적은 서양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조선에 억류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료 성격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용머리 해안 일대에는 큰 범선 형태의 건물이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멜 일행의 표류를 기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멜의 기록에 묘사된 당시 조선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세계와 격리되어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큰 키의 벽 안의 남자들이 대거 상륙했으니 놀랄 법도 한데 하멜 일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저 중국의 남쪽 남만에서 왔다고 치부했을 뿐이었습니다. 남만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의 이민족을 각각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부르는 의례적인 표현이었으니 하멜 일행이 그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의미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멜 일행은 그렇게 남만 출신이 되어 조선에서 모두 남시성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에서 하멜은 자신의 조선식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왕조실록 효종편에 남북산이라는 그의 동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산은 하멜에 앞서 조선을 탈출하려다가 죽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물샐 틈 없는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인을 나라에 들이지 않았지만 한 번 들여온 외국인을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조선에서 보내다가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했고 일본 당국의 조사로 이들이 네덜란드인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조선에 알려졌지만 조선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하멜 표류기가 출간된 이후 유럽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 유럽에 알려진 데다가 당시 일본이 조선과의 중개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인들의 나라 네덜란드가 이 발견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조선과의 직접 교역을 위해 1000톤급의 선박인 코레아호를 건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무역을 독점하기를 원했던 일본 에도 막부의 반대로 코레아호는 조선으로 항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이 적극적이었다면 일본의 반대는 별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당시 조선 역시 외국과의 교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국 정책은 실은 흥선대원군이 아닌 조선왕조 내내 유지되어 온 시책이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하멜의 표류 사건 이후 수십 년 뒤에 살았던 실학자 박재가는 조선 400년간 딴 나라의 배는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탄하면서 바닷길을 통한 통상을 주장했지만 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 표류해온 네덜란드인은 놀랍게도 하멜 일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도착하기 20여 년 전에도 얀 야너스 벨테브레이라는 네덜란드인 한 무리가 표류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선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네덜란드인이 있음에도 조선 정부가 하멜 일행의 국적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애초 박연의 국적이 어디인지 더 조사하지 않았던 탓이 큽니다. 박연도 조선 왕조실록에 그저 남만인 박연으로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조선인들은 이들이 왜 망망대해를 떠돌다 조선에까지 표류해 왔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이 모험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탐험했던 시기,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는 심지어 그들에게로 난파되어 온 사람들에게서조차 아무런 정보를 얻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겨누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조선은 훗날 초라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